특허권은 이제 이 특허를 업으로 실시하는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는 고도성이 중요합니다. 진보성이 중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 유형의 것 이거를 보고 이제 장치 발명, 물건 발명, 유형 발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의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거는 장치 발명과 대척해서 방법 발명이라고 합니다. 방법 발명 그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무형 발명.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표현으로 프로세스 발명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대부분의 이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특허, 방법 특허를 출원할 때는 무형의 방법 특허, 프로세스만을 특허로 출원하면 100% 거절됩니다. 특허 출원서 명세서는 그 내용을 보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보고 해봤을 때 동일 내지는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지 특허로 인정을 해줍니다.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지 등록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슨 제공 방법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만 특허로 출원을 하면 그거는 100% 거절받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단계로 이루어지는 무슨 제공 방법을 무엇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방법 특허,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 특허를 특허로 출원할 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유형 발명하고 짝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독립형이라고 하는데요. 특허의 큰 줄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고 싶어하는 무슨 단계로 이루어지는 방법 특허라는 큰 한 줄기의 독립형 그리고 이것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치면 사용자 단말기, 관리자 단말기, 유무선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근데 이제 그거에 조금 더 살이 붙어야겠죠. 예를 들면 서버는 예를 들면 닮은 꼴 연예인 어플이라고 치면 서버에는 닮은 꼴 연예인과 그 사진 촬영을 한 당사자의 얼굴의 유사도를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는 가수, 연예인, 축구선수, 정치인, 기타 유명인들의 사진들을 데이터에 베이스화하고 그걸 매칭해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된 닮은 꼴 연예인 찾기 시스템이라는 게 유형 특허, 시스템 특허로 짝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시간 이후에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초등학생들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 하는 이 방법 특허, 눈에 보이지 않는 특허를 발명하겠다고 덤비는 친구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변리사들 같은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약간 특허의 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권리의 가치로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침해로부터 나의 기술 혹은 사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은 나,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유형의 것이면 그냥 그 물건하고 내 물건하고 딱 갖다 놓고 자 이거하고 이게 요 부분이 비슷하지 않냐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방법 특허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다라고 상대방에서 주장을 하면 나는 아니다. 제가 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라는 걸 내가 입증해야 돼. 근데 그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나한테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변리사들이 그 방법 특허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를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이들한테 발명 그리고 특허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관념적으로 당연하게 발명, 특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명이 없다면 그리고 특허 제도가 없다면
대해서 한번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발명이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발명은 기존에 지금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그냥 새로운 게 안 만들어져요. 기술이 발전을 안 해요. 뭐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겠죠. 새로운 기술, 제품, 방법이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수준의 삶, 그리고 더 나아지지 않고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발명이 없으면 당연히 특허도 없는 겁니다. 아니면 발명은 있더라도 특허 제도가 없으면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는데요. 당연히 특허 제도가 없으면 뭐 새로운 기술이 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없으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당연한 이야기 말고요. 네 번째 거를 꼭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두 번째, 공들여 개발한 것도 가치가 인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독점적인 권리를 받지 못하니까.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자기가 좋은 게 있어야지. 먼저 만들어가지고 죽 써서 개주는 판면 누가 뭐 먼저 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허 제도는 필요하죠. 근데 특허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네 번째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문헌적인 가치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해서 먼저 등록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갖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문헌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특허만 특허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등록되지 않은 거절된 특허도 문헌으로서의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선행기술을 조사할 때 등록된 특허만 선행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거절된 특허도 취하한 특허도 공개된 모든 출원 특허는 선행기술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문헌으로서 가치가 큽니다. 자, 특허증에서 문헌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이제 항목이 있죠. 당연히 청구의 범위라고 하는 특허의 어떤 권리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에 출원했는가, 언제 등록됐는가, 누가 출원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특허의 청구 범위인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그 CCBB의 판단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특허 제도가 없으면 그냥 민사소송으로만 풀 수도 있어요. 특허 제도가 없으면 민사를 통해서 야 네가 얘 거 몰래 베껴서 했네. 돈 번 거 얘한테 좀 보상해. 민사로 풀 수 있습니다. 특허 제도가 없어도.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특허 제도가 없으면 얘가 얘를 따라하긴 했어. 근데 얘 처음에 만들었던 이 친구가 뭐를 자기가 보호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특허 제도는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죠. 특허로 등록받은 특허의 권리 범위, 청구 내용, 청구의 범위, 그 내용 중에서 침해자가 어떤 내용을 침해했는가, 침해한 사실이 있는가, 침해한 걸로 판단이 되면 그건 침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헌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특허는. 그래서 특허 제도가 없더라도 발명은 효과를 갖습니다. 민사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특허 제도가 없으면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 무엇을 먼저 발명했는가에 대한 CCBB를 따지는데 중요한 기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허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특허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허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허의 요소 있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에서 살펴봤던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다기보다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는가, 신규성인데 신규성 생각보다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키프리스 검색 방법을 배우셨는데 제가 지금 키프리스를 거의 뭐 1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허 출원할 때마다 심사 과정에서 내가 못 봤던 선행기술이 나옵니다. 주로 일본 특허하고 대만 특허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기술자, 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특허법에서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조금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그 심사관들이 케이스마다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진보성에 대한 판단 기준인데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되게 애매한 거죠. 심사관들도 그건 애매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그 분야의 가이드북을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특허 사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명시현실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실용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발명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본문. 이 본문을 쓴 것이 그 본문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 내가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일종의 조립 설명서 같은 아카데미 과학의 조립 설명서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점프가 된다든지 연결 관계가 불명확하다든지 그림에서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데 텍스트에서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그 특허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기재불비라고 하는데요. 내용 자체를 잘못 썼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신규성 먼저 했는가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선행기술이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하지만요.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도 중요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별약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저 충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규성이라는 부분과 선출원주의라는 부분 엄밀히 다르죠. 뭐냐면요. 내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선행기술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내가 출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출원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출원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특허 강의를 할 때, 일반인을 위한 특허 강의를 할 때는 저런 용어를 씁니다.